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투자증권 길건우 FC의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CJ 프레시웨이를 시작으로 해서 MC넥스, CS윈드, 클래시스, 덴티움까지 5가지 종목 들고 오셨고요. 정우영 원장의 종목은 레이크 머티리얼즈, 위즈윅 스튜디오, 현대 에너지 솔루션, 뉴프렉스, 덕산 네오륵스, 이렇게 총 10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중에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실까요? 네, 10가지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궁금하신 종목 편안하게 여쭤봐 주시길 바랍니다. 샵 3772번 문자 열려 있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투자 포인트 릴레이로 들어볼 텐데 먼저 길건FC의 첫 번째 종목 CJ 프레시웨이부터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외국인들이 뭐 그렇게 많이는 아니어도 꾸준하게 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3분기 매출을 보면은 왜 담는지가 이제 딱 눈에 보이실 거예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늘어나진 않았어요. 한 33% 정도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이 352억으로 한 114% 정도 늘어났는데 사실은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경기 둔화 우려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었고 8월 달에 사실 폭우가 조금 많았고요. 9월 달에 추석 연휴 껴있다 보니까 실적이 별로 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나왔냐라고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 프랜차이즈랑 레스토랑 쪽에서 수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외식, 급식, 유통 이쪽에서 성장이 조금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특히 많이 늘어난 데가 단체 급식 쪽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영업이익도 뭐 한 104억 정도 나왔는데 작년 대비하면 거의 600% 가까운 수치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거의 이제 리오프닝이 되고 출근이 정상화되면서 산업체랑 오피스 쪽도 꾸준하게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LG전자랑 삼성전자 쪽에 대형 수주가 받쳐주다 보니까 실적 자체가 조금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연말이 조금 기대가 됩니다. 3분기 실적도 좋았지만 4분기 실적이 사실은 조금 더 기대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리오프닝 하고 나서 사실은 첫 송년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려 있었던 수요 자체가 조금 폭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연초 가이던스가 뭐 영업이 950억 정도였는데 초과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J 프레시웨이 위드 코로나 이후에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매출과 영업이익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정우영 원장의 첫 번째 종목 레이크 머티리얼즈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있는 유기 금속 화합물 설계 회사입니다. TMA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여기 쓰는 소재는 어디에 쓰이냐면 반도체, 태양광, 그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한 웬만한 이 전기전자 반도체 업종에서는 모두 다 쓰이고 있는 업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특히나 지금 현재 이 태양광 쪽 패널 쪽에 쓰이는 이 TMA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유일하게 지금 생산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적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보시는 자리에서 2020년도 46억, 2021년도
내년도 206억 340% 성장, 그리고 올해 1분기, 2분기 합치게 되면 거의 한 180억 가까이 됩니다. 170억 가까이 되고, 자, 3분기 80억까지 합치면 올해도 물론 한 50%에 60% 이상 고속 성장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시총은 3,500억의 유보율은 950%. 돈이 많다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PR은 16배의 현 자리를 보게 되면, 제가 오늘 갭상승이 나가지고 이동평균선 수렴하는 자리에서 잠깐 갭상승이 연봉이지만, 오히려 이런 자리에는 오늘 겁먹지 말고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걸 보면, 자, 오후장에는 오히려 더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 크로스 첫날 오늘 음봉 공략이 좋을 듯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오늘 공략도 괜찮다라고 언급을 해주시면서 투자 포인트 집어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길건우 FC님의 두 번째 종목 MC넥스 한번 들어볼까요? 네, MC넥스 같은 경우에 조금 최근에 실적이 조금 안 좋을 거라는 이야기들이 꾸준히 나오면서 최근에 주가 자체가 진짜 거의 바닥까지 내려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저점이 거의 한 25,900원 선인데 뭐 거의 그 부근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3분기 실적 안 좋았습니다. 4분기 실적도 사실은 뭐 그렇게 뭐 급반등할 거라는 거는 없어요. 다만 내년이 조금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1억 나왔거든요. 근데 컨센이 한 100억 정도였는데 거의 어닝 쇼크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마트폰 쪽이 조금 너무 많이 쪼그라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출하량 자체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안 나왔다. 근데 최근 들어서 MC넥스 같은 카메라 회사들이 전장 쪽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쪽에서 어느 정도 실적이 받침이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조금 많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전장 쪽이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본다라고 하면 사실 아다스라고 해서 자율주행 할 때 꼭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특히 기술 자체가 기존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 레벨 2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수요 자체가 조금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DCO라고 해서 자동차 통합 제어 장치 이쪽을 내년 1분기부터 또 양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추가 매출이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MC넥스 전장용 부품이 증가할수록 그 카메라 부분에 대해 성장성이 기대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우영 원장님의 두 번째 종목 위직 스튜디오인데요. 사실 3분기 이 종목도 실적 안 좋았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를 바라보고 하는 건가 아니면 차트상으로 들어가는 걸까요? 위직 스튜디오를 말씀드리면 네. 말 그대로 작년에 너무 좋았죠. 네. 정말 위스, 자스, 데스트 네. 정말 화려한 메타버스의 기술주의 네. 이 등장을 좋았는데 그걸 등 뒤로 사실 올해까지 너무 낙폭 과대라는 종목으로 오늘 들고 왔는 것 중에 셀링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특히나 들어온 이유는 애플이 드디어 내년 3월 달에 VR, AR, MR 기기 디바이스를 출시를 합니다. 거기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메타버스 기기 그리고 플랫폼 그리고 기술주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포트폴리오를 담아가야 될지를 보게 되면 위직 스튜디오, 자이언트 스텝, 덱스트 중에서 지금 현재 오늘 상승이라든지 이 과거의 주도주였던 위직 스튜디오가 지금 현재 위치상으로는 과대 낙폭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성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위직 스튜디오가 지금 이렇게 하락 도중에서도 사업을 성장성을 좀 이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3D, VR, AR, VF, AR, VR 뿐만 아니라 헐리우드 영화에서도 여러 가지 같은 협업 작업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또 월트 디즈니 그리고 자회사 MP 상장까지도 지분 가치를 느낄 수 있으나 뚜렷하게 우리가 지금 메타버스가 출시 이후에 나타나는 실적이 없다 보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대 낙폭주로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직 스튜디오 과대 낙폭에 따른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길건우 FC님의 세 번째 종목 CS 윈드. 네. 오늘 정책 기대감과 함께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지금 접근 가능할까요?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기존에 이제 뭐 태양광, 풍력, 신재생 쪽에서 본다라고 하면 태양광이 먼저 움직이긴 네.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풍력이 조금은 잘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실적들이나 그다음에 뭐 수주
가이던스나 이런 것들을 다 본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아요. 뭐 3분기 영업이익도 한 200억 정도 했는데 컨센서스 거의 부합하는 수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3분기까지 누적 수주가 7억 7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연간 수주 가이던스가 13억 달러였는데 한 60% 정도예요. 근데 한 분기 만에 이 나머지 40%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사실은 가장 큰 화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조금 많이 지연돼 있었어요. 프로젝트들이. 근데 4분기 때 베스타스 중심으로 해서 미국이랑 브라질 수주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다. 뭐 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수주 목표인 13억 달러는 충분히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실 유럽이랑 미국 쪽에서는 풍력 관련해서는 꾸준하게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그 주가 자체가 많이 회복이 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접근하기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풍력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더 보셔도 될 것 같고 특히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법인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직접적으로 생산을 한다라고 하면 IRA 통해서 또 이익이 증가되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고 있어서 꾸준하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정부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S 윈드 같은 경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수혜 기대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우영 원장님의 종목인데요. 현대 에너지 솔루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비슷한 류네요. 네, 맞습니다. 태양광, 네. 풍력, 태양광. 네. 네, 주거니 박근이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있어 저는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한 가지 셀링 포인트 하나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2021년 대비 2022년 지금 YY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 전 종목의 2,500개 종목 중에서 자, 500% 이상 영업이익이 성장성을 보이는 회사가 몇 개 있을까? 라고 따지면 지금 현재 이 분위기상 예측상으로는 한 15개, 16개 정도뿐이 안 나오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입니다. 2021년 95억, 2025년 지금 예상 컨센 자체가 880억입니다. 830% 성장하는 회사가 과연 몇 개 있을까라고 보게 되면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영업이익을 좀 보이고 있죠. 네. 자, 그렇지만 두 가지 둘 다 태양광입니다. 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시가총액 10조짜리의 100% 성장이 좋으실까요? 아니면 6천억짜리의 영업이익이 600% 성장이 좋을까요? 라고 따지면 영업이익의 볼륨을 보게 되면 현재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조금 더 매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요, 현대 중국 계열의 태양광 업체라고 지금 보시면 되고요. 자, 올해 6,800억 최대 매출을 지금 내는 자,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오늘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도 점핑 양봉 자리에서 61선만 안착시키면 전고점에 8만 원까지도 노릴 수 있는 자리라고 자, 기술적으로도 아주 좋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 에너지 솔루션 지금 미래 모멘텀은 물론이고요. 성장성과 함께 차트상 기술적인 부분도 유효적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접근 가능하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길건우 FC님의 종목 클래시스. 실적 좋은 종목 갖고 왔네요. 네, 뭐 실적도 좋고요. 그다음에 네. 앞으로가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까지 하면 뭐 오늘 종가를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네. 오늘도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5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왜 이렇게 올라가냐면 최근에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동시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고 있어요. 왜 들어오느냐를 조금 봐야 되는데 사실은 뭐 매출이랑 영업이익 자체는 늘긴 늘었습니다. 근데 막 그렇게 막 100%, 200% 늘지는 않고 네. 꾸준하게 성장 중이에요. 그래서 한 30% 정도 늘어났고요. 영업이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53%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오냐를 봐야 되는데 사실은 국내도 조금 많이 늘긴 했지만 브라질 쪽이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매출 자체가 많이 늘었는데 한 67% 정도 늘었고요. 해외 수출로만 따진다라고 하면 역대 최대 해외 수출 실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9월 달에 브라질에서 이제 쉬링크 유니버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판매했던 거를 출시를 했는데 이 결제가 되는 게 또 다 달러입니다. 98%가 달러로 결제가 되다 보니까 환율 효과도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이렇게 장비를 판매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는 사실은 소모품 매출 비중이 얼마나 늘어나냐를 봐야 되는데 브라질 쪽을 보니까 소모품 매출 비중이 40% 정도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평균적으로 소모품 매출 비용이 70% 정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또 30% 정도는 충분히 더 매출 상승세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에서도 사실은 무료 쿠폰을 많이 줬습니다. 네, 소모품을 쓰게 하려고. 근데 이게 끝났어요.
그래서 매출이 아마 4분기 때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앞으로가 조금 더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클래시스 그리고 의료민용 기기의 성수기가 바로 4분기라는 이야기도 있죠. 이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우영 원장님의 네 번째 종목 XR 관련 기업입니다. 뉴플렉스 한번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자, 뉴플렉스는요, 메타버스 시대의 이 디바이스의 우리나라에서 좀 몇 안 되는 정말 네. 중요한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투자 포인트 다시 한 번 더 조금 전과 동일하게 영업이익을 먼저 따지고 그 회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도에 적자였습니다. 2021년도에 15억에다가 2022년 올해 컨센이 195억인데 전년 동기 대비 YY 기준으로 1000% 성장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이 1000% 성장하는 회사가 15개에서 16개 정도 압축할 수 있는데 그중에 또 유일한 회사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자, 지금 PBR이 지금 PER이 8배에 오늘도 쌍거리 매수가 들어오는 자리에서 시가총액은 1,500억밖에 안 합니다. 자, 어제 우리 기사 한번 보셨을 겁니다. 애플이 내년 3월 달에 디바이스 기기를 출시를 하거든요. 자, 거기에 있어가지고 메타버스는 오큘러스의 이 메타 플랫폼에 납품하는 오큘러스 VR 기기를 납품하고 있는 이 FBC 회사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점유율이 아직까지 좀 많지는 않습니다. 먼저 만들어져서 현재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거에 있어가지고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게 있고, 이번에 과대 좀 낙폭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자리는 메타의 이 실적 부진과 여러 가지의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같이 떨어졌는데, 오늘 점핑의 61선 안착하는 기술적인 자리에서는 안착하는 자리에서는 여러분들 매수 관점으로 보자. 네, 알겠습니다. 뉴플렉스까지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XR 기기 아무래도 유의미한 실적에 대한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길거는 FC님의 종목인데 덴티움 좀 오랜만에 들어보는 종목이네요. 네, 한 달여 만에? 네, 그렇죠. 요즘에 네. 덴티움 얘기하는데 뭐 오스템 얘기하는데 별로 없는 것 네. 같은데, 사실은 이제 중국에서 시행되는 정책 중에 하나가 VBP라고 있어요. 네. 이 정책 시행되는 것 때문에 조금 갉아먹지 않을까라는 것들 때문에 사실은 조금 주가가 조금 못 갔었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다른 것보다도 이 정책이 아마 세부 정책안이 이달 말에 나올 거예요. 11월 달 말에 나오고, 그다음에 입찰 결과가 다음 달 이후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최근에 중국 쪽 매출이 크게 안 늘었어요. 왜 그러냐면 정책 시행 앞두고 나서 대고 조정한다라고 해서 수요가 조금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입찰가는 사실은 추정 시간 어느 정도가 되느냐를 저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급하고 있는 공급가랑 지금 VBP 수정된 걸로 하는 입찰가랑 별반 차이가 안 납니다. 무슨 말이냐? 이익률 자체가 그렇게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 매출이 굉장히 높아요. 한 58%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책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고 세부 정책안이 나온다라고 하면 가장 빨리 조금 반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유럽 쪽 매출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유럽도 한 78% 정도 늘었고요. 러시아 쪽이 한 150% 정도 성장했거든요. 꾸준하게 타 나라에서도 성장하고 있고, 최근에 베트남 매출도 신규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성장이 가시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베트남에 현재 생산 공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나는 거를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모든 걸 갖추고 있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정책에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냐면 매출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판매 국가의 다양화도 실적에 좀 우호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우영 원장님의 마지막 종목 덕산 네오룩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OLED 소재 회사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녹스 첨단 소재와 함께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자,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녹스 첨단 소재가 상당하게 선전을 보이는 반면에 죄송합니다. 자, 이녹스 첨단 소재가 선전 반면에 덕산 네오룩스는 작년 2021년도에 상당하게 오랫동안에 상당히 좀 오랫동안에 이 가대 낙폭이라고 네. 좀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자, 하락했네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 양대 이 업체의 수주 물량 자체가 상당하게 좀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쪽의 이 납품 물량이 상적으로 가축을 좀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 우리가 뚜껑을 까보니까 그렇게까지 실적이 나쁘지 않더라라는 이유가 좀 나오고 있는 게 올해 실적이 내고 있는 1분기, 2분기까지 나오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자 2021년도에 509억, 2022년 올해 가이던스가 525억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올해 자 6월과 7월에 저점을 만들고 나서 자 저번 주에 제가 저저번 주에 나와가지고 이야기 드렸던 SNS텍이 자 SNS텍 같은 경우에도 추세를 살려서 먼저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 드렸듯이 자 덕산 레오록스 같은 경우에도 지수는 낙폭을 했지만은 먼저 추세를 지금 현재 만들고 지금 현재 우상향 추세를 만들고 오늘 자리가 오늘 지수 영향으로 갭상승 띄웠습니다. 현 가운데에서는 이유가 있죠.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시가총액은 9,800억에 유보율이 6,000%인 소재, OLED 소재. 여러분 오늘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충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OLED 관련 기업 덕산 네오룩스까지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도 한번 선정을 해볼 텐데요. 길건우 연구원님 어떤 종목 선정하셨을까요? 네, 뭐 앞에서 이제 보니까 그 은별루나 이용 중인 클래시스 매수해야 되냐 물어보긴 했는데 저는 네. 클래시스는 아니고 네. MC넥스. 아, MC넥스요? 네. 카메라 쪽이 이제 스마트폰 수요 둔화 때문에 사실은 조금 네. 많이 주가 자체가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방 거의 지지는 거의 다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전장 쪽이 조금 살아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 자율주행 쪽 특히 이쪽에서는 수요가 앞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전망치를 본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35,000원 선까지는 빨리 회복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35,000원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손절 라인은 최저점이 지금 25,900원이거든요. 이게 좀 깨지면은 좀 아래쪽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한 25,000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 잘 잡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MC넥스 투자 포인트와 함께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정우영 원장님. 네, 맞습니다. 저는 현대에너지솔루션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미 중간 선거 결과가 어찌 보면 정부 여당과 정부 여당이 약세 흐름으로 나올 거를 예상했지만 네. 선전을 했습니다. 거기에 있어가지고 이제 신재생에너지 쪽에 어느 정도 탄력을 좀 더 붙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올해 이 전망치 자체가 이 시가총액이 6천억, 7천억, 8천억 되는 중대형주 중에서 800%까지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 점핑 양봉을 자리를 잡고 있는 자리에서는 자, 그 전 낙폭이 나왔던 자리에 쌍 고점도 나오지 않고 한번 흘러내렸다면 다시 한 번 더 목표가는 86,000원까지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하고요. 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자, 며칠 전에 5일선 하단 자리 57,100원 자리를 두고 자, 목표가를 두고 쌍 고점 자리를 탈환해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MC넥스와 현대에너지솔루션 오늘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다양한 종목 이야기 나눠봤는데 수고해주신 두 분간 여기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길건우 FC 실전투자연구원 정우영 원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